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소프트웨어 자격증 1급 정보윤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단원에서의 출제 기준입니다. 정보윤리에 대한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정보통신 윤리의 행동 양식을 이해하자. 정보사회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이해를 하자. 역기능에 대한 대처 방법을 설명할 수 있게 하자라는 이제 출제 기준입니다. 자, 정보윤리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정보윤리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윤리다 그러면 뭐예요? 네,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될 이제 규범, 매너가 되겠죠. 정보윤리다, 정보사회에 있어서 지켜야 될 매너가 됩니다. 그래서 정보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규범이다라는 겁니다. 자, 컴퓨터 네트워크 세상에 인터넷 세상은 어때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지요. 그래서 어느 때나 또는 어느 장소에서나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정보를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유용한 정보가 많이 있지만 그릇된 정보도 굉장히 빠르게 전파가 되고 있죠. 또 익명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면대면으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하면은 좀 더 매너 있고 또 바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좀 기분 나쁜 내용은 좀 숨기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익명성이 있는 인터넷 세상은 평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한다든지 상대방이 상처를 입을 걸 알면서도 이제 안 좋은 글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연예인이 굉장히 이제 활발한 활동을 하다가 좀 몸이 아파요. 그래서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A라는 연예인이 이제 올렸는데 평소 때 A라는 연예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회원이 여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세월을 흘려서 뭐 아직도 안 죽었니? 그런 대화, 그런 글을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A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마디 한마디 할 때도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상대방이 이 글을 읽고 얼마나 큰 상처를 입을까? 그걸 생각을 해서 우리가 바르고 고운 말을 써가지고 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익명성의 특징이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이제 타인의 삶도 중요하고 타인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도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타인에 대한 배려심 또 이와 관련된 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정보통신 윤리 행동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사회에서 지켜야 될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자, 유용한 정보는 제공을 하자. 하지만 불건전한 정보는 이용하지도 또 유포하지도 말자라는 겁니다. 타인의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재생산해서 유포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이미지, 그림이죠. 네, 뭐 해 뜨는 장면이 하나 필요한다. 그러면 이제 남 블로그에 가 있는 사진을 내가 가져다 쓰면 그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저작권이 있는 것을 불법으로 사용하지 말자. 또 타인의 개인정보를 악용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자. 어쩌다가 이제 A라는 이제 사용자가 이제 로그아웃을 우리가 뭐 PC에서 하고 나가야 되죠. 근데 이제 카톡을 이제 하다가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 놓은 상태에서 얘가 이제 컴퓨터를 이제 나간 거죠. 학원이었는데 이제 그래서 집에 갔어요. 네, 그 다음 사람이 그 컴퓨터에 앉았는데 로그인이 되어 있네. 그래가지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로그인이 되어 있네. 그러면 그냥 친절하게 로그아웃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장난기가 발동이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대화 상자를 골라가지고 장난을 친 거예요. 막 심한 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의 엄마였던 거예요. 엄마는 어때요? 깜짝 놀라겠죠.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학원에 있을 시간이었는데 해가지고 학원에 찾아와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 이것처럼 타인의 개인 정보를 내가 우연히 알게 됐더라도 그거를 악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서도 본인의 개인 정보는 잘 관리를 하자. 자리에 일어섰을 때 혹시나 로그인한 것은 없는지 로그아웃을 철저히 하자라는 겁니다. 자, 인터넷상에서, 네트워크상에서 익명보다는 실명으로 활동을 하고 그 실명으로 활동하다 생각을 하고 또 내가 한 행동에는 책임을 지자, 내가 한 말에는 책임을 지자라는 겁니다. 또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자, 침해하지 말자. 타인의 개인 블로그라든지 개인 SNS에 이제 올려져 있는 사진인데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킹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사생활 정보를 판다든지 그러지 말자라는 겁니다. 나의 사생활이 중요하면 타인의 사생활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법에 걸리는 행동, 언어적인 폭력, 바이러스 유포, 해킹 이런 것은 하지 말자라는 거죠. 특히나 언어 폭력이요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 항상 이제 바르고 고운 말을 써야지 굉장히 심한 욕설과 또 말도 안 되는 언어들을 나열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정보통신윤리에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덕목입니다. 4가지가 있는데요. 일부러 조금 숨겨놨습니다. 여러분한테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자, 사이버 공간에만 지나치게 몰두를 해버리면 자신의 건강을 잃어요. 일단은 인터넷 세상만 있게 되면은 이게 현실하고 구분이 안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하지 않고 바깥바람을 쐬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신체적인 건강도 점점 잃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에만 지나치게 몰두해가지고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잃어버리는 일이 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존중을 하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학대를 하지 말고 존중을 하자. 또한 나처럼 타인의 지적 재산권, 사생활, 다양성을 인정하는 타인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양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달라요. 내 의견만 중요하고 내 의견이 옳다라는 것보다는 우리 인간이 사는 생활에서는 다양성을 인정하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 나에 대한 존중, 타인에 대한 존중, 이거를 뭐라고 하냐? 바로 존중이다라고 그래요. 자, 문제가 출제되는 형태는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나서 이것은 무엇에 의미하나요? 존중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나에 대한 존중, 타인에 대한 존중입니다. 자, 2번째는 무엇일까?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심사숙고를 해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라 라는 겁니다. 이게요. 이거 어때? 이렇게 하면 뭐 어때? 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벌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쇼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에스컬레이터인데 계단이 없는 거, 이렇게 이제 그냥 흘러가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여러 개의 이제 쇼핑 카트도 이렇게 다니는 건데 여기 버튼이 있어요. 비상시에 누르는 정지 버튼이 있습니다. 이 정지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겠는지 영어로 스톱이라고 적어졌는데 네, 초등학생인데 그냥 빨간 버튼이 눈에 보이니까 이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라고 해서 눌렀던 거예요. 그럼 어때? 이게 멈추죠. 네,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냥 재미로 눌렀던 거죠.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불편하죠. 쇼핑카트가 일단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데는 엘리베이터가 이제 보통 한 대밖에 없는데 거기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굉장히 불편하죠. 엘리베이터는 또 쇼핑카트 몇 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직원이 빨리 발견해서 이걸 조치를 해주면 좋은데 하여튼 몇 분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이제 겪었다 그죠. 여기 중간에 있는 쇼핑카트는 어쩔 거예요? 네, 이거 풀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작은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어떤 일이 가져올까 미리 생각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건 여러분 뭐겠습니까? 네, 뭘 것 같습니까? 네, 바로 책임이에요. 네,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무슨 단어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가 있어요. 네, 뭔가 그러면 그것은 진실해야 되고 중립해야 되고 완전성, 공정성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 내가 제공하는 정보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타인의 기본적인 권리는 침해하지 말아야 된다. 자, 이거는 이제 조금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이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정의가 됩니다. 정의, 내 정보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세요. 사이버 공간에서 도덕적이지 않은 것, 비도덕적입니다. 또 불법적인 행동이 있어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크다란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 여기까지는 두 자인데요. 얘는 네 자예요. 바로 해야 금지예요. 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된다. 자, 이것과 이걸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주의합니다. 네. 자, 그럼 정보사회에 대해서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볼게요. 자, 우리는 정보사회에 살고 있죠. 정보가 가장 중요한 사회다 그거죠. 아주 옛날에는 쌀이 중요했던, 쌀이 많이 가진 사람. 그러다가 이제 산업사회로 오고 이제 정보사회로 넘어온 거고 지금은 유능한 직원이다. 그러면 정보를 잘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여기 있는 땅을 살까? 라고 고민이 될 때 이것에 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하는 거죠. 정보를 과연 저 땅을 사야 되나?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막 어쩌고저쩌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때의 정보가 만약에 틀려버리면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정보화사의 순기능은 무엇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순기능과 또 역기능이 없을 수는 없죠. 역기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기능입니다. 예, 산업,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정보화사에 있어서 생산성이 향상이 되었다.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기계에 많이 의존을 하죠. 그럼으로써 이제 기계는 24시간 돌릴 수가 있으니까 많은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왔고 노동의 질적인 수준이 향상된다. 우리 기계에 비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생각이죠. 사고죠. 기계는 어때요? 우리가 인간이 시키는 대로 단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작업은 기계한테 시키자. 인간은 그 시간에 어때요?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생각하고 사고를 하고 분석하고 결정하는 그런 일에 하자. 그래서 노동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사회 문화적인 이제 측면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참여도와 소통의 기회가 증가가 되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노래에 대해서도 인기 1위를 할 때도 전에는 막 전화라든지 그런 걸 했지만 얘는 갑자기 간단히 뭐예요? 문자 투표 이런 걸로 하죠. 네. 뭐 그다음에 이제 사은품. 네. 여기다가 이제 할 사람에게는 사은품 준다. 그럼 댓글 단 사람들에서 추첨해서 줍니다. 이렇게 간단해지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청와대 게시판. 네. 내가 억울한 일이 있는데 내 말 좀 들어주시오.
라는 거. 네. 이런 데다 막 글을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댓글을 달죠. 그래서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판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소통의 기회, 또 SNS에 대한 발달, 이런 것들이 증가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이 시스템화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의료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교육 분야에서도 시스템화가 많이 됐죠. 그래서 요즘에 주문도 어때요? 주문도 그냥 매장 안에 주문이지만 줄 서 있지 않고 기계에다가, 네, 기계에다 그냥 주문하면 이제 바로 대기번호 몇 번 해가지고 바로 이제 물품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좋은 점에 비해서 정보화사에 대한 역기능은 뭐가 있을까?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있는데 그 카메라가 이제 핸드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데 잘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이제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핸드폰으로 이제 수시로 보는 거죠. 잘 있구나 이렇게 식으로. 그런데 이게 이제 해커가 침투를 한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이게 이제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 집 안 내부 상황이 다 외부에 공개가 된 거죠. 네, 이런 데에 대한 문제점, 사생활에 대한 침해, 그래서 집에서는 좀 편한 옷차림으로 있는데 그게 이제 누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또 음란입니다. 그래서 성인만 접속을 할 수가 있는데 핸드폰에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미비한 경우가 있습니다. 폭력물에 대한 유포, 그래서 싸움하는 거, 칼싸움하는 거, 또 뭐 총싸움하는 거, 그런 것들이 많이 유포가 되어가지고 너무 잔인하게 죽이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이제 현실 세계하고 분간을 못 해가지고 이제 집에 있는 칼을 들고 거리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무찌른다 해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심각한 이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이제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저작권 침해입니다. 네, 인터넷상에서 있는 것을 캡처해가지고 많이들 가져가죠. 너무 쉽게 가져가죠. 네, 그런 저작권 침해 현상, 해킹의 문제, 또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여러분의 아이디 하나만 알고 있으면 많은 정보들을 빼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뭔가 하려면 하면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세요 라고 하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거기 아이디를 만드는데 내가 20개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 아이디를 어때요? 비슷하게 쓰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쓰는 경우도 있죠. 비번도 보세요. 비번도 이 20개의 사이트를 다 비번을 다르게 쓰면 내가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달에 한 번 비번을 바꾸래요. 바꿔요. 그럼 내가 그 비번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이트들마다 비번을 그냥 비슷하게 쓰던지 같이 쓰던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의 사이트에 아이디 비번을 알고 있으면 다른 좀 많은 정보들을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또 사이버 범죄가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역기능이 이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네, 정보화사의 역기능을 대처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개인정보가 이제 침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내 사진이 유출되었다든지 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개인정보 제공 시 처리 방침 및 이용 약관을 이제 확인을 해라. 그 다음에 안전한 비밀번호를 해라. 막 1, 2, 3, 4, 5, 6, 그 다음에 QWERTY 한 줄로 쓰려고, 그 다음에 1, 2, 3, 4, 5, 6, 7, 그 다음에 영어로 패스워드. 아마 이제 이 강좌를 들은 학생들 중에서도 이런 비밀번호를 쓰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선호하는 비밀번호예요. 그 다음에 또 000000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로 하는 것은 그냥 내 정보 가져가라 그 말하고 같아요. 그래서 안전한 비밀번호를 쓰자. 네. 자, 여러분 주민번호, 여러분 생년월일, 집전화번호 이런 것들은 이제 비밀번호로 쓰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만약에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해당 사이트나 기관의 관리자에게 즉각 조치를 요청합니다. 내 사진 좀 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즉각 처리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신고센터가 있어요. 자, 118, 전화번호 118이고요. 사이트는 이제 키사 사이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중독이에요. 뭐든지 적당히 하면 좋은데 중독에는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정해진 뭐 1시간 동안만 한다든지 그런 정해진 필요한 시간만 해야 되는데, TV에서 보니까 인터넷 중독이 걸리는 이제 학생이 있어요. 학교도 안 갑니다. 그냥 눈 뜨면 시작하고, 눈 감을 때까지, 잠잘 때까지 계속 인터넷을 하는 거예요. 게임도 하고, 밥도 이제 컴퓨터 앞에서 먹고 되는 거고, 자, 문도 그냥 닫아놓고, 누구하고도 대화를 하기 싫어하고, 이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중독이 되고 나면 치료받는 건 좀 많이 힘들죠.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게. 그래서 중독이 걸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컴퓨터는 개방된 공간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인터넷.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컴퓨터가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방 안에 있는 것보다는 거실에 개방된 공간에 있어줘야 된다. 그게 중독을 예방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은 어느 날 아침에 딱 오는 거 아니에요. 서서히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내가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예방을 해야 되죠. 반드시 컴퓨터는 개방된 공간에서 사용을 해라. 자, 규칙적이고 계획적인 생활을 해라. 그 다음에 가족, 친구들과 컴퓨터로 보내는 시간보다는 얘네들하고 가족과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혼자서 고민하지 말자. 네,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자. 그리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는 인간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기계와 사는 세상이 아니죠. 인간들과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교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한 법률적인 보호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저작권 관리, 또 디지털 워터마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저작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 워터마크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요즘에는 이제 또 소프트웨어가 발달이 되어서 그냥 캡처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또 해지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 사진을 찍었으면 아주 연하게, 보통 눈으로는 잘 안 보이는 거, 거기다가 이제 자기 이름을 딱 써놔요.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이제 생길 수가 있죠. A라는 사람이 그거 당신 거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거 내 건데. 그럴 때 이제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사진에 있는 것을.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워터마크. 거의 안 보이듯 하지만, 본인은 알 수 있는 위치에 이제 써 놓는 거죠. 확대 시키면 보일 수 있게. 자, 그런 기능을 이용을 해서, 보호하게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에 대한 내용, CCL인데, 자, 이것을 사용을 하자. 자, 이것에 대한 내용은 뒤쪽에 나오고요. 저작권자는 공정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올바르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문화를 조성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버 폭력입니다. 인터넷상에서 하는 것도 하나의 폭력입니다. 직접 만나가지고 막 서로 이제 주먹질 하는 것도 폭력이지만 인터넷상에서 하는 것도 폭력이다. 자,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상대방의 사생활과 명예를 내 것처럼 보호를 하자. 장난이라도 욕설이나 오해할 만한 말은 절대로 하지 말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를 공개를 하자. 특정인을 겨냥한 아주 음란한 용어, 욕설이 포함된 닉네임, 또 상태 메시지 이런 것들을 쓰지 말자. 결론은 이제 욕설, 특히나 문제되는 거 욕설이죠. 우리 청소년들 대화를 보면 욕설이 참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그런 욕설을 쓰지 말자. 영화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영화에서도 좀 욕을 난무를 하는데 욕설이 좀 없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논쟁이 시작이 될 때면 막
절제가 안 돼가지고 막 흥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넷, 10까지 세서 누그러뜨리는 게 좋아요. 절제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글을 입력을 하면 안 좋은 글을 입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논쟁을 할 때는 절제를 하자. 자, 부모님, 선생님, 전문가, 내가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 나 혼자 고민하지 말고, 나 혼자 꿍하지 말고, 전문가 등에게 알려야 돼, 알려. 네, 그리고 이제 도움을 청하자라는 겁니다. 자, 정보 윤리에 대한 목표를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 존중, 인간들을 존중을 하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보 사회에서는 이제 정보, 단순히 눈에 정보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정보를 분석하고 수집하고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거죠. 근데 정보만 눈에 봐가지고 정보의 효용성, 정보의 이용 가치 이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은 눈에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존중받아야 될 거는 정보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정보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상대방도 나와 마찬가지로 뭐다? 인간이다. 그 점을 생각을 하고 인간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라.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적으로 책임을 지려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자율성. 자율성만 강조가 되면은 많은 불건전한 정보, 불건전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유통이 되고 뭐 어때 해가지고 사생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진, 동영상을 무자비로 이제 배포를 하고 또 무단 광고, 또 정보 유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책임지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동체를 중요시 이제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이버 공간은 시 공간을 초월하고 있죠. 그래서 풍부한 정보도 있고 우리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보다는 전체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지 않는 그런 인터넷 세상을 점점 몰두하다 보면은 사이버 중독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나의 이익이라는 걸 생각을 해가지고 엉뚱한 정보를 이제 유통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타인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거죠. A라는 물품을 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가 B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물건을 산 것처럼 막 댓글을 다는, 막 댓글 막 1000개씩 달아요. 이런 거짓 정보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용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리차드 루빈이라는 사람이 정보통신 기술의 17가지의 유혹을 이제 말을 했습니다. 자, 빠른 속도다. 컴퓨터의 빠른 속도로 인해서 정보를 내가 침해를 했어요. 정보 침해를 하면 이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의 이제 아이들을 알고 있는데 생년월일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비밀번호에 생년월일을 넣었더니 얘가 털리네. 그럼 얘가 내가 얘를 털었어 라는 그런 쾌감을 느낀다. 그러면서 B도 털고 C도 털고 이러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가 털린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도덕적인 감각이 이제 점점 둔해지는 겁니다. 자, 익명성과 프라이버시입니다. 익명성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누군지 모를 거야 라고 해서 도덕성 결여의 성향이 나타납니다. 익명 게시판이 있죠.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컴퓨터마다 뭐가 있어요? IP 주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안 좋은 글, 정치적인 글 이런 걸 올렸을 경우에는 추적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를 한 경우에 호기심을 발동을 하고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침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전자매체에 대한 속성입니다. 전자매체는 원래의 정보를 없애거나 손상시키지 않고도 우리는 뭐를 할 수 있어요? 복제라는 걸 할 수 있죠. 복제를 해놨는데 누가 복제해 가는지 모르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높은 효율성입니다. 네.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 클릭하는 거, 댓글 다는 거, 그럼으로써 효과를 좀 많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국제적인 영향력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지금 동영상을 이제 많이 올려가죠. 동영상 하면 우리가 막 유튜브 사이트일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이제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거죠. 싸이도 처음에는 이제 유튜브에다가 이제 동영상을 올렸던 거죠. 근데 그 동영상이 너무 재미있으니까 많은 전 세계인들한테 퍼져 나가서 이제 유명하게 된 것을 말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성취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커가 있는데 해커는 이제 침투하는 거잖아요. 침투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것을 이제 하는 건데 이 해커가 이제 성취감을 갖는 거죠. 아, A라는 시스템을 내가 뚫었어. 너 A라는 시스템 뚫은 적 있어? 난 A라는 시스템 뚫어서 여기 어떤 정보를 가져왔어. 그러면서 이런 성취감, 잘못된 성취감이죠. 네, 이런 걸 가질 수가 있다. 자, 파괴력입니다. 파괴력은 이제 바이러스예요. 내가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A라는 시스템을 다 파괴시켜 버렸어요. 만약에 이제 10,000명의 고객센터, 10,000명의 정보가 있는 건데 이거를 샥 지워버렸어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를 침투시키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통쾌하죠. 내가 A 시스템 침투했어? 10,000명의 고객 정보를 다 지워버렸어? 통쾌하지만 이 당한 회사 입장에서는 10,000명의 회원들에 대한 정보가 없었으니까 얼마나 침울하겠습니까? 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네. 하지만 굉장히 파괴력이 크다라는 겁니다. A라는 회사로서는 굉장히 치명타입니다. 네. 자, 그래서 리차드 루빈이 말하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느끼는 그런 7가지 유효 이런 걸 느끼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걸 느낀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보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